자,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좀 짚어봤고요. 대표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? 네, 오늘 화장품 섹터가 그나마 오늘 상승 흐름들을 좀 비교적 견조하게 좀 이어가고 네.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좀 발표됐던 내용이었죠. 이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3분기에 한시적인 비자를 면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 이 부분은 전반적인 인바운드 수요의 어떤 증가 기대 요인들 때문에 뭐 여행이라든가 뭐 면세, 뭐 카지노, 쇼핑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발표됐던 2월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지난 뭐 4분기 기점부터 해서 미국 시장의 수출 기조가 다소 정체의 흐름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1월 발표됐던 데이터 전반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모두 다 수출 실적이 좀 더 둔화된 흐름들을 좀 명확하게 좀 확인했었고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색조 브랜드에 대한 약진이 1월 데이터에서는 좀 많이 둔화가 좀 됐기 때문에 실적 피크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올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리스크 요인들이 있었고 이 부분은 1월 달에 상대적인 조업 일수가 급감했던 그런 영향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2월 달의 수출 데이터가 매우 좀 중요했었습니다. 다만 좀 발표된 데이터가 좀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16%가 좀 증가가 됐고요. 지난 1월 대비해서는 6%가 좀 상승을 했는데 지역별 데이터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. 미국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한 22% 정도가 성장을 했고 중국이 한 14% 정도 데이터가 좀 증가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중국이 소폭 좀 감소한 것은 좀 아쉽지만 월간 대비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점진적인 중국의 내수 시장의 회복과 좀 맞물리면서 올해 실적의 어떤 회복 요인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대체로 지금 유럽 시장의 이 화장품 수출액은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지역별 편차가 아직까지 좀 심화되고 있는 구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유입 효과, 즉 인바운드 수요가 크게 좀 증가한다는 요인으로 우리가 환산을 좀 해본다면 화장품의 내수 판매율들은 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최근에 뭐 가성비 트렌드죠. 인디 브랜드의 약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브랜드 선호도가 차별화를 좀 이끌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저는 화장품 ODM사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실적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유지 개념 그리고 하반기에 오히려 인바운드 수요 증가에 따른 개별 수출 성과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ODM사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CJ 경우에는 지금 올리브영에 관련된 뭐 IPO 이슈보다는 향후에 네. CJ와 합병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관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CJ 올리브영의 약진은 CJ의 어떤 이익 기여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J라든가 아니면 뭐 유통 플랫폼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음. 실리콘투 같은 종목들이 좀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음. 부연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또 마침 CJ 관련해서 리포트 보니까 올리브영 합병 가능성이 커서 TP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화장품 관련해서는 사실 수출 데이터 잘 나오지만 관세 이슈가 늘 좀 걱정인 부분 중에 하나긴 했잖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장품이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준다는 건 관세 전쟁이 붙어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것 때문인 건지 아니면 한알령에 대해서 해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잘 가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? 시장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들의 비자를 좀 면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입국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좀 이 많은 관광객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고 지금 실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좀 입국했을 때 과거처럼 면세점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쇼핑하기보다는 네. 주요 거점인 뭐 CJ 올리브영 같은 그런 데서 가성비 위주의 어떤 이 중소형 화장품들을 많이 선호한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좀 감안했을 때 하반기 그리고 3분기 이후부터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들은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 내지는 실적 확장 관점에서 좀 주목해 볼 포인트고 지역별 편차의 부분에서 뭐 유럽이라든가 지금 뭐 동남아시아, 중동 시장이 더욱더 좀 커지고 있습니다. 미국의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간 이어져 왔던 뭐 피크 우려감들이 2월 데이터에서 다시 좀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조가 현재 구간만 좀 잘 유지를 해준다면 화장품 섹터가 일단 뭐 피크 우려감 때문에 주가 좀 많이 빠졌죠. 이런 네. 부분들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실적이 다시 확장 기조를 좀 보인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에 관련된 관점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좀 될 수도 있기 음.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잘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
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에서는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조언도 주셨습니다. 앞서서 살짝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종목 중에 하나가 실리콘투였는데 이 실리콘투 차트 한 번만 봐주세요. 일봉으로 보면요. 개파락해서 떨어진 구간이 있어요. 2월 한 25일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월 달인데 이때 당시에 4분기 어닝 쇼크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개파락으로 떨어졌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투심도 같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면 개파락했던 요 구간 사이에서는 트레이딩 전략도 가능할까요?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. 일단 뭐 증권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역시나 실적 피크에 관련된 우려감들, 이 리스크 요인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게 1월 데이터를 좀 기점으로 보면 명확하게 화장품 수출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험한 어떤 요인들이 좀 있었고 실리콘2의 경우에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별 판매량들에 대한 편차가 좀 심합니다. 다만 이제 유럽 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대한 수출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 2분기 이후 그리고 3분기까지 이어지는 유럽의 어떤 해외 판매 플랫폼들이 좀 더 이 현실화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이익 반영들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유럽 시장에서 실리콘2에 대한 이 플랫폼에 대한 판매 연동 성과는 굉장히 좀 크게 긍정적으로 좀 나타내지지 않을까라 좀 볼 수 있겠고 전통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정체 기조를 좀 보이고 있지만 부분별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었다는 점, 뭐 관세 리스크가 일부 판매율에 대한 변화를 좀 예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화장품의 경우에는 가격 요건들보다 선호도 요건들에 대한 이 타깃이 좀 더 다르고 두 번째는 한국 화장품이 해외 다른 화장품사들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어떤 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뭐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여기에 붙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